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는 우리 행동하는 스님, 우리 성호 스님을 윤카세 TV에 참 어렵게 모셨습니다. 지금 먼저 좀 인사 좀 하시죠, 스님. 아이고 참 허물도 많고 뭐 내세울 것도 없는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원래는 제가 우리 스님이 계시는 그 사찰에 내려가서 직접 뵈야 그런 것이 참 도리입니다만 스님께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 진안 마이사죠? 마이산의 고금당이라고. 마이산의 고금당. 네. 백제시대 이제 창건된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제 사찰인데. 예. 임진왜란 때 이제 폐허됐어요. 그것을 제가 금산사 말사인 그 조계종 그 소속의 그 금당사라고 있어요, 마이산에. 근데 그게 임진왜란 때 네. 그 폐허가 됐어요. 금산 전투 있지 않습니까? 예. 700호총 우리 예. 그 윤 대변인 고향이 충청도시 충주로 고장이니까 예. 알겠지만 그때 그 전주성을 쳐들러오기 위해서 왜구들이 그 했는데 금산에서 막다가 700호총이 전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러니까 거기서 막히니까 이제 진안 쪽으로 호수를 왜구가 돌려서 이 마이산이라든가 이 웅치 전투 네. 전주성을 함락시키려고 이제 그때 이 폐허된 것을 제가 그 한국 불교는 이 호국 불교가 핵심인데 네. 그 장렬하게 이 나라를 지키다가 사라져간 이 예. 승병들의 혼을 이 시대에 되살려야 되겠다 해서 복원을 지금도 복원 중입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오늘 스님을 어렵게 모신 이유는 정말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집권 이후에 나라를 잃어버렸다 라고 할 정도의 아주 극도의 이 정신적 공황에 시달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정말 신문, 방송 모든 걸 차단하고 정말 깊은 우울증, 정신적 공황, 참 참 어려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과연 인생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정치는 무엇이고 참 이러한 문제 아주 참 그 큰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우리 스님께 좀 말씀을 듣고 저희 중생들이 좀 위로를 받고 방향을 좀 제시받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자, 스님 말이죠. 성호 스님. 이런 질문 죄송합니다만 스님이 1955년생이시죠? 58년생입니다. 58년생. 그러시군요. 무술생 때 올해가 진갑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세월 그리고 또 수도 과정을 통해서 인생은 정말 뭡니까? 예. 참 뭐라고 한마디로 뭐 할 수가 없죠. 뭐 유구무원. 그 입은 있지만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예. 근데 이제 역대 성현님들 말씀 특히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로서 저는 인생은 그 고통바다다. 그러시군요. 예. 지금까지도 여기 온 것도 저도 고통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 행복이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 그 전북 진안에서부터 지금 올라오신 거지. 그렇죠. 그 과정이 다 예. 순간순간에 어려운 거예요. 결정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하려다 보면은 고통이 되고, 그 수많은 길이 있는데 딱 하나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길 중에. 가지 않은 길. 그 후회도 오고, 내가 잘 결정을 했으면, 그 행복을 느끼고, 이게 끝없는, 한없이 이 분열과 팽창이 되고,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이 문명의 이기가 발달이 되면은
이 고통이나 이게 적어드려야 더 선택을 해야 되니까 더 고통스러워. 편리함은 있었지만 더 높이 가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편해지고 싶고 그 욕망은 욕망으로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다른 고통이 따르는 것이다. 한도 끝도 없는 것이다. 네. 이건 쉼으로써 부처님 말씀은 그리고 참의를 해야 된다. 잘못.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잘못은 남 잘못까지 다 내 잘못인 것으로 보여야 된다. 동체 대비. 예?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이게 너와 나를 구분을 하고 원수와 적을 삼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공황 상태에 비슷한 상태가 온 거라고 보는데 이것은 네.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 당시서부터 아니면 인류 이전에서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그 해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네. 그렇게 이상에는 어떻게 답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성호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감히 뭐 제 고통의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쑥스럽습니다만. 아이 무슨 뭐. 예. 제가 저도 마음이 아팠었어요. 예. 2013년에 참 하루아침에 참 난도질을 당하고 생매장을 당할 때에 그 저에게 굉장한 그 위로를 준 그 귀절이 뭐냐면 인생은 고해다였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때 예. 저는 윤창룡 대변인보다 네. 마음이 더 아팠어요. 정말입니다. 그때 일면식도 없었지만 예, 그렇죠. 고통은 제 윤 대변인 아픔보다 제 마음 어쩌면 이렇게 전이 되듯이 뭔가 그러니까 인생은 고해다라는 것이 어느 날 딱 떠오르는데 머릿속에 예. 제가 갖고 있는 고통의 한 절반 정도는 다 부서져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줬어요. 그래야 됩니다. 그 무아가 나라는 것을 본래 없거든. 실체가 항상 변하는 거니까 내 몸뚱아리도 늙어가고 생로병사로 이게 세상도 변화가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분화비 같은 거거든. 그걸 빨리 어떻게 보면 더 길로 그 순간이 더 큰 공부하라고 이 방맹이를 벼락 같은 지금 아니면은 윤 대변인도 쇠고랑 차고 변희재처럼 변희재 잘못한 거 뭐 있습니까? 희재 희재가 저한테 희재 잘 알죠? 변희재? 네, 그럼요. 참 천재라. 딱 보면 뭐 이게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제가 같이 있었는데 그 구속 적부심 오는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스님 저 안마에도 구속 들 것 같으니까 잘 좀 돌봐줘. 야 너 거기 가서 신경 쓰지 마라. 마음 편하게 있고 건강이나 챙기고 너를 위해서 가는 거니까 구속돼도 마음 편하게 너는 영 드는 거야. 나오려고 생각하지 마. 네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지는 것도 아니고 네 운명적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 빵에 가야 별을 달이야 영웅이 되는 것이다. 너는 오래 살수록 좋으니까 건강 단련이나 열심히 하고 있어라. 그리고 그 맹자에 그 고자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늘에서 큰 인물을 만들었으면 이게 창자가 끊어지는 살가죽이 벗겨지는 이 고통을 준다고 했어요. 그 예시를 해줬습니다. 스님 말이죠. 예. 지금 인생은 고해다.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이 문재인 정권이라는 정말 건국 이후 사실상 처음 겪어보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보다도 더 악랄한 좌익들 아닙니까? 예? 저도 그 점이 참 그런 이제 세월을 살아가는데 자 인생은 고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고해요. 그러니까 너무 없애야 되는데 이건 부딪히고 싸워서 될 일이 아니고 나도 내면으로 그 불꽃을 사그러뜨려야 돼. 나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 그 정권 축, 그 사람들도 적폐청산이라고 외부로만 그 정치적으로 이 보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나중에 자기들 내면의 적폐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마음에다가 우상을 섬기면 더 큰 우상이거든. 외부의 우상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모택동 시절에 그 홍위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혁명 다 까부숴 버렸잖아. 네. 공산혁명 이런다고. 예. 지금 중국 그렇습니까? 토로 다 이게 등소평이라는 영웅이 났어요. 그 사람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북괴는 그게 안 돼요. 네. 헌법 위에 노동당 규약, 김일성의 비밀 교시, 유일사상이 있어서 영구불멸이요. 그 미라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은 통치라고. 그것은 누가 토를 달아도 안 되고 네. 확대해서 그다음 축소돼 바로바로 자식이라도 아버지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계획가병에. 이게 핵만 가지고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찬동하고 그쪽도 인권이 있는데 노예란 말이야. 그런 인권 잘못된 거 한마디도 안 차나요.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많은 인권단체들 그러면 변호사단체 민변이라든가 지금 그 입을 봉쇄하지 않고 지금 김은경이라고 환경부 장관 이번에 그렇죠. 영장 기각됐는데 이게 만약에 그 박근혜 그 보수 정권 같으면 이 검찰이고 뭐고 난리 났습니다. 막 이거 영장 재청구한다. 지금 그렇지. 검찰이 그냥 그 차라리 이거 할 게 아니라 불구속 하려고 하던지 했어야 되는데 검찰이 말 한마디 않고 있고 이 벌떼처럼 일해야 될 이런 민변이나 그렇죠. 성명서 하나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민심하고는 동떨어진 거거든. 그러면 민심이 천심인데 네. 민심은 이거 무서운 거예요. 말 안 는다고 이게 말만 많이 한다고 이것이 소음이 되어버려. 소음이 잘못하면. 그러니까 저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예. 저거 이상하다. 예. 예. 저기에 뭔가 꼼수가 있구나. 저는 예. 이 정도면 조윤선 대변이라가 김기춘 실장 다 구속됐지 않습니까? 다 구속돼가지고 지금 뭐.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이것보다 그때보다 더 심각했는데 이 결정문에 보니까 불구속 영장 기각. 예. 무슨 블랙리스트가 아니가 무슨 체크리스트라고 이거 그 영장 판사님이 아주 그 단어까지 세세하게 해서 표현을 해줘서 이게 이 판사님이 그 사법부를 정의 심판 여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눈을 가리고 예. 겨울추를 이렇게 이것은 완전히 이렇게 기울여 놓고 아예. 잣대를 기울어진 저울이지. 예, 기울여 놓고 이게 아예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기울어진 저울을 놓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이거 믿으라는데 임금님기는 이게 당나귀 되는 겁니다. 이게 예. 민심은 그냥 놔둬도 알아서 돌아가는 게 민심이 천심이라고. 네. 그게 크게 걱정할 것은 없어요. 그런 점이. 그런 점에서. 네. 국민이 더 분노니까 박수 칠 국민은 없거든. 그쪽 소수의 그러니까 주사파라든가 이런 쪽 못된 공심을 잃어버린 공직자들의 이런 행위. 공직자는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 공정하지 못한 데서 발생했는데 그것을 죄가 안 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편파적이고 표적적이고 불법적으로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해가지고 지금 뭐 출범하자마자 터져 나온 지금까지 사건들을 보면은 이건 박근혜 이명박 정권과 비교해 보면은 이건 그야말로 하나하나가 탄핵을 당하고도 남는 엄청난 한마디로 부도덕하고 가증스럽고 위선적이고 말이죠. 그런 사건들이 터져 나왔잖아요. 아니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 아닙니까? 지금 3년째 날마다 대통령 구속됐다고 탄핵 잘못되고 불법이고 됐다고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국가 원수 통치권자가 구속되거나 사형당하면 잘했다고 박수 치는데 그 국민들이 이렇게 자국기를 들고 이건 간디의 비폭력 무장식으로 옛날 민노총이나 이런 사람들 하면 불안하고 폭력적으로 막 쇠몽둥이로 경찰차 때려 부수고 경찰 막 두드려 패고 막 태극기 불질르고 애국가도 안 부르고 대한민국도 부정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평화롭게 이건 전 세계 인류 역사 초유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죠. 그걸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언론 방송에서는 언론 방송이 뭡니까? 신속, 정확, 공정해야 돼요. 정론직필하는데 요새 KBS, MBC, SBS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방송이. 하나도 안 나오지. 그렇지만 뭐 KBS, MBC뿐만 아니라 어느 방송. 어느 이것은 민심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열고 이거 봤을 때 왜냐 한국 불교 정통은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없어요. 호국 불교라는 예. 이 나라와 이 불교를 둘로 안 봅니다. 한 몸체로 봐요. 그래서 호국 불교이기 때문에 인도 같은 데서 불교가 없어진 것은 예. 살생하지 말라고 무슬림이 쳐들어왔을 때 인도가 70%가 불교였는데 예, 예. 살생하지 말라겠다고 해서 스님들이 무슬림들이 쳐들어오니까 부다가야 같은 탑을 흙으로 다 덮고 맞아 죽었어요. 그냥 대항을 안고. 근데 우리 한국 불교는 서산대사 사명대사 뜻이 우리 그 민초들 의병들 그때 임금이랑 그 고관대작들 다 도망갔잖아요. 네. 의병, 승병, 행주치마 이 민초들이 일어나서 지켰는데 네. 이게 아주 특이하고 특징적인 이 전통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뭐 만에 한용원 선생도 이제 저 충청도 분이시지만 우리 그렇죠. 그 예, 예. 충절의 고장 그런 스님들, 그다음에 용성 스님들 이런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옥살이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한국 불교는 지금 스님들이 나서지는 않지만 저처럼 네. 이런 호국 불교 전통은 가슴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소수의 이 주사파에 경도된 이런 종교인들 때문에 네. 네. 물이 흐려졌다 뿐이지 많다는 거 그 말씀을 꼭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아, 예.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그 성호수님이 딱 등장하시니까 상당히 놀라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저 혹시 윤창중이가 혹시 불교 신자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종교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입니다. 따라서 그 윤카세 TV에는 어느 종교든 간에 정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려서 큰 도움이 된다면 출연시키는 방향으로 저는 이제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컨대 대수천이라고 해가지고 예, 예. 대한민국 수 천주교 신자 모임 그분들도 우리 이계성 회장을 잘 비롯해서 압니다. 예예 여기에 출연하실 적도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이 있어요. 아 그럼요.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종교에 대해서는 이제 참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다는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제가 우리 성호수님에 주목한 이유는 뭐냐면 정말 대한민국이 헌정 위기에 있다던가 민주주의의 위기 또 좌익 세력의 이 바로 몸부림이 있을 때에 꼭 스님이 등장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성호수님을 뵙는 게 처음입니다, 여러분. 예, 예. 통화는 했었죠. 예, 예. 그래서 통화를 했었죠. 예. 그런데 그렇게 뭐 지금 스님의 승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한 몇 분쯤 되죠, 대한민국에. 아마 조계종만 하면 한 5천 명? 이쪽 쪽이 아마 타종단하고 또 많겠죠. 예, 그건 예, 저는 예, 잘 예. 모르고 제가 소속된 조계종. 조계종. 그래서 스님 말이죠.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들고 일어나신 건데 예. 이게 사실은 상당히 어떤 뭐랍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은 또 용기가 없이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윤창유 정치학교라든가 또는 태극기 집회에 가보면 그 스님들이 오세요. 예. 거기는 이제 예. 그 스님들이 아마 조계종은 눈치를 보야 되니까 스님들은 많이 안 가고 조계종 이의 스님들이 이게 일반인들은 저 스님이 그냥 승복만 입으면 다 스님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조계종하고 타종단하고 이게 차이가 엄격하게 납니다. 근데 왜 눈치를 봐야죠? 눈치를 보게 됩니까? 아마도 그 정치 권력. 학교도 보면은 그 규율이 있고 네. 규범이 있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과거 뭐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막 승려들이 그때 스님들은 무슨 자랑을 하고 막 내놓고 막 그 했는데도 네, 네. 응? 그 어떤 제재 놨는데 꼭 이렇게 보수파나 이렇게 나오면 신경을 써가지고 무슨 무언에 그런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런 거에 눈치 안 봅니다. 왜냐? 호국불교 전통 때문에 나라가 처체지. 나라 없으면 북귀 같은 경우는 종교도 인정하는데 거기를 추종하고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라 첫째가 나라다. 스님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스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아니 멍 뒤통수 맞은 거지요. 그 배신자들, 그 김무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 박지원이가 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네. 20명 하니까 형님 40명 준비됐다고. 이게 내부 분열. 그게 이제 근원적으로는 그 3당 합당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그 MB하고 이제 경선할 때 MB가 돼가지고 먼저 대통령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좀 간격이 벌어져 가면서 김영삼계열 뭐 원추적으로 가다 보면 이제 저기 뭐 좌파 우파 이제 뭐 단군조까지 올라가야 되겠지만 네, 네. 아니야 천막당사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정치 자금에 깨끗한 분 있어요? 예? 근데 거기다가 뭐 몇백억씩 갖다가 다 붙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김경수 이 댓글 있잖아요. 네. 이것은 그런 죄상보다 1000만 배가 더 엄하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식적. 근데 언론이 다 지금 히틀러 때보다 더 심각한 이 나팔수가 되어버려가지고 다들 네. 이 민노총 산하에 언론노조가 민원연이 있어가지고 다 장악됐지 않습니까? PD들한 예. 기자고 나발이고 백날 밑에 기자들이 써봤자 위에서 데스크에 다 잘라버리는데 그냥 벙어리 조폭 지금 그 히틀러 시대보다 더 심각해요. 예. 민주라는 걸 해서 민주적으로는 지금 말만 민주요. 그래. 형식은 스파르타보다 더 심각해요. 예. 그 당시보다 말만 공화정이고 뭐 저는 아니 100년 가는 정당 이해찬이 그 말이 됩니까? 아니 민심에 따라서 1년도 가고 5년도 가고 10년도 가는 것이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백성도 바보 아닙니까? 그 스님이 아까 걱정할 게 없다. 예. 민심은 다 천심.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 그 말씀하셨는데. 예.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예. 여론조사가 뭐 조작이다 아니다라는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예. 지금 여론조사라고 해서 조선일보부터 이 신문에 쓰고 있는 걸 보면은 예. 지금 최근에 뭐 문재인이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조금 높기는 하지만 예. 사실은 40% 후반대의 지지도를 좀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그 질문지를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은경 그 영장 기각 그렇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김은경 네. 그 환경부 장관이 이렇게 그 체크리스트라고 하는데 네. 조윤선 그 장관 때나 수석 때는 네. 무슨 블랙리스트라고 그렇지. 해가지고 구속을 했는데 네. 이 영장 기각이 이것이 그 잘된 것이며 이것이 이런 식으로 네. 질문해야 되는데 이것은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기각이 안 된 것이다. 옳냐 그러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제 묻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건 야바이 여론조사인 것이요. 예? 그 수법이 그런데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그 소위 네. 좌측 예. 있는 사람들이 운동권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운동권들의 맥이 끊어졌으면 586이나 이제 40대 네. 중반 정도는 없으니까 이 과정은 어차피 거쳐가야 돼. 이 거품은. 그럼으로써 이제 정상화가 되고 예. 이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 예.
제가 뭐 스님- 틀린 각도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스님 말씀을 들으면 예. 마치 그 정치 평론가 아니, 또는 정치 분석가 아니. 참 그런 인상도 주는데 아이고. 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이 석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빨리 석방이 돼야 되고 올해 갇힐수록 더 좋아요. 더 영웅이 돼서 민심이 다 글로 가도록 돼 있어요. 지금 그러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고 있죠. 거기 서청대 앞에 7, 80 먹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24시간 석방하라고 지금 데모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오래 데모하고 그분들이 편하게 노후에 살 사람들인데 뭐가 답답하다 가서 있겠습니까? 네. 이런 역사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 억울하니까. 그러면 응? 스님을 뵙게 되니까 네. 여러 가지 수도 과정을 통해서 참 섭리를 깨치우셨겠지만 근본적으로 품성이 낙천주의자십니까? 저는 예예.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그렇게 이뻐했어요. 이게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재롱을 떨지 않나요? 예. 마음 편안하게. 그 할머니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시는데 할머니를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날마다 그게 화두처럼 지금도 그래. 눈 뜨고 할머님 생각부터 해요. 그리고 그 인생이 거기서 끝나버렸어. 제 인생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또상 미친놈처럼 꼬맹이가 밥도 안 먹고 이런 처음에 할머니 어디로 갔을까? 할머니가 나를 저만 이제 이뻐했거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참 부드러운 남자예요. 세파예요. 이제 사춘기하고 이제 주변에서 때리고 보더니까 이제 반항심이 나오고 이렇게 삼촌들이나 공부해라 뭐더라고. 할머니 생각, 할머니가 다 카바를 해줬었는데 울타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했더니 고집, 옹갈스러운 내가 고집이 세다고 해서 떼보라고 해서 이뻐했거든. 그게 지금까지도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그 고집도 꺾고 참여해야 되겠다. 내 잘못을. 그러니까 유정자들, 이 집권층들도 참여하고 하니까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홀가물해지다. 내가 저걸 나 아니면 저것을 종단을 개혁을 못해. 이렇게 이제 해봤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더라고. 내가 참음으로써 내가 참여하고 내가 잘못했다. 너희놈 잘못했다고만 할 게 아니라 나는 더 잘못이 많다. 내 내면으로 가니까 더 편안해지고 거기서 출가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부처님도 남들이 보면 태자 서가모니 부처님 얼마나 좋은 자리요.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부질없는 것을 알았던 거야. 그 소국에다가 나중에 멸망하고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한 거야. 다 버리고. 그래서 스님들도 머리도 다 깎았는데 또 이렇게 국가 위기를 하면 또 소승불교는 나만 닦아서 부처만 되면 대승불교는 중생이 아픈 거로 부처가 아프다. 같이 가야 돼. 제도. 아니 금생에 내가 깨닫고 나서 제도 온다면 이거 늦어. 옆에는 다 죽어가는데 죽어가든 말든 나만 도통하면 되는 게 소승이고 대승은 같이 좀 덜 깨달았더라도 손을 잡아줘야 돼. 아픔을 같이. 이게 정치적인 문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 이게 같이 더불어서 이게 이 아픔을 같이 나누는 거는 동료식 끼리끼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 껴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이 패당이 되다 보니까 또 종교적으로도 자비 사랑하는데도 적들처럼 지금 중동 같은 전쟁이 다 그런 식으로 종교 전쟁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이제 핵 문제가 이제 또 대두되고 이러다 보면 참 커지는데 궁극적인 것은 이제 자기 내면 유정자들도 그 부질 없어요. 이 정권이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안 가. 권력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권불 10년이라고 했지만 요새는 이 문명이 발달돼서 저는 권불 3년이라고 봐요. 내일도 바로 와버리지 않습니까? 이 단임제고. 그래서 이걸 성찰을 해야 돼요. 출구가 어딘가. 지금 보면은 엉터리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보 문제, 남북 문제, 세계적인 외교 문제, 그다음 경제 문제. 이거 큰일 났어요. 총체적 파산이죠. 왜냐? 그 주사파 이 사상에 쩔었고 순 으쌰으쌰 데모만 하던 사람들이 저도 데모꾼이에요. 유신 때 대학을 다녔던 고등. 우리는 그래서
정작 생산성이 없어요. 뭐 까 부수고 때려 부수야 되고 막 직성이 지금 반대를 해야 되고 이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말만 민주화하고 끼리끼리 패거리만 되고 정작 이분을 열어야 될 그 많던 인권단체, 여성단체, 환경단체 뭐 다들 지금 꿀먹거리 성명서 하나도 없잖아. 이슈 할 때마다 그냥 수백 군데 나서 막 우파정 할 때는 막 금방 막 무너지도록 한 사람들이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거 참 너무 잘못됐다. 어떻게 하려고 그냐?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선조들 다 역적들이 쿠데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정해도 그냥 다 쫓겨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임금이라고 해도 나중에 군으로 강등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스님과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 그 태극기 집회에도 예. 나오시고 했는데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한다던가. 아, 기도하고 있어요. 날마다. 날마다. 아이, 그러죠. 아. 저뿐도 아니고 신도님들이 예. 노보살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 특히 불자들은 경상도 분들이 많아요. 불교가. 다 그냥 박근혜 대통령은 뭐 울어.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그렇죠. 다 그래. 죄져서 갔다. 억울하다. 빨리 꺼내야 된다. 다 그래요. 불자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 그 박근혜 대통령 불교를 위해서 얼마나 그 했지만 불교 표 안 나게 그래도 공존하게 그럼 잘 해나오지 않았습니까? 편파적으로 않고. 그 지역적으로 경상도뿐만 아니라 예, 전국에서 오지요. 오지요.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참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억울한 정도가 아니고. 정도가 아니고. 그러고 보세요. 우리가 예로 그 방송 같은데 예. 한 평 두 평 하면 이거 불법이라고 과태료 매긴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평방미터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파트 몇 평방미터. 마찬가지 언론에서도 최서원이라고 해야 돼요. 호적에 최서원이 최순실이 무슨 그 파출부식으로 신모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완전히 장난친 거예요. 최순실을 그렇지. 요상하게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딱 엮어버린 거예요. 엮어버린 최태민 목사 이런 뭐 그렇지. 불륜 뭐 비아그라 이런 걸 하면서 그거 다 가짜. 태블릿 PC도 가짜입니다. 왜냐? 내가 변희재한테 그랬어요. 그 할 때 맥혔을 때 둘이 대화를 하고 내가 네. 맥히면 얘기를 해줬거든요. 야, 저게 지금 손석희가 저거 최순실이 거라고 하는데 지금 저기 방송에서 입수했다고 한다 기자가. 그렇지. 최순실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니다 기다를 떠나서 최순실이 거라고 보자. 그 손석희 얘기처럼. 네. 그러면 입수? 최순실이가 그러면 최순실한테 주인한테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최순실 거를 누구 맘대로 가져. 이건 그렇지. 강도요, 강도. 절도, 특수절도. 이거 절도범들이야. 상습, 특수요.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네. 훔쳤기 때문에. 그럼. 도둑질한 건지 무슨 입수입니까?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증거력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최순실 거라고 가정을 한다. 아니, 가정이 아니고. 그렇지. 아니, 손석희 말대로 하자. 말대로 하자면. 그럼 검찰이 이거 잡아내야 되거든. 손석희나 도둑놈. 최순실이 꺼라고 했으니까 왜? 야 이놈아 무슨 입수냐. 니들 도둑놈들이다. 안 그래요? 그렇죠. 그 사무실 안에 열쇠도 있는데 그럼. 무슨 재주로? 아니 설사 재주가 있다 해도 남 건데 판사 영장 없이 가져가면 그게 합법입니까? 소유자 아니. 그럼. 대변인 핸드폰 여기 있다고 봅시다. 네. 태블릿 PC. 예. 대변인 여기다 놓고 나갔어요. 문 잠갔어요. 예를 들어 문 열어놓았다고 합시다. 기자들이 와서 뭐 입수했다고 이거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거 도둑질입니까? 입수한 겁니까? 아니 생각해봐요. 그럼요. 대변인님이 이때 거기서 더 이상 조작이 된 이건 둘째로 봐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그러면 검찰에서 빨리 구속시켜야 돼요. 수사해서. 그것부터 해놓고 하면 이건 그냥 다 나옵니다. 답이. 그리고 내가 봤는데 김한수 것이 김한수 거예요. 김한수 이름으로 개통했으니까 소유권이 그렇죠. 청와대에 있는 김한수.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 그 사람이 소유권자예요. 왜 최순실 거라고 그래? 그 최순실이가 얘기가 뭐냐면 지금도 예. 그 태블릿 PC는 내게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는 태블릿 PC를 쓸 줄은 모른다. 이러는데 그게 최순실 거고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걸 다 거기에 보내가지고 그러게.
아, 다 이렇게. 조작. 더 이상 얘기하지 마요. 그러니까. 최순실 뭐 그다 조작이 됐네 안 돼. 이거 하지 마요. 앞으로 이건 손석희 내지는 그 여자 기자 다 이 팀들 특수절도로 네. 사법 처리해야 돼요. 검찰도 직무유기로 다 잡아내야 돼요. 특검을 해서. 이제 왜 방치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정권을 잡아야 되는 건데, 자 스님 말이죠. 예. 그것부터 한번 좀. 행동해야 돼요. 예, 투표 똑바로 하면 돼. 투표만. 총으로도 안 돼 지금은. 예예. 예. 스님 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저는 이제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만 예.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예.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우리 스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권은 어떤 정권이라 봅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예? 대한민국 정체성이 다 무너져 버리고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예.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국민한테 참의도 하고 저 같으면 벌써 물러났습니다. 예? 하야라고죠. 제가 문 대통령 입장이라면은 예? 그럼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예? 촛불 네. 제가 촛불할 때 275일 동안 그 세월호 그 빨리 철거해라 불법 건물이니까 하려면은 안산에서 해야지 왜 서울시에 와서 하느냐. 이것은 그 뒤에 757개 이적 반역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월호 그 유가족들을 이용해서 예예. 이거 그 정권 무너뜨리려고 광우병 파동으로 실패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게 말만. 아니 보세요. 불에 타면은 불 나오면은 1시간 후에도 살아날 수 있어요. 물에 빠지면요 3분 내로 죽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수로 거기 가서 살립니까? 예? 그 아무 연관이 없어요. 세월호하고. 예? 아니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인과법칙에 부처님법은 연기법이 인연법인데 예. 이거 맞지 않는 거예요. 아무 7시간 못 오고 7시간이 아니라 70시간 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문재인 대통령 적용하면 이게요. 그건 아주 이 자유민주주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게 오래전부터 북한은 지금까지도 남한에 위반해가지고 침공을 어제가 천안함 폭침날 아닙니까? 속으면 안 돼요. 핵무기 금방 트럼프하고 사인을 하고 온 방송이 난리 났지만 저는 트럼프가 바보가 아니다. 두고 봐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통일이 그렇게 통일이 되면 우리 다 노예돼야 돼요. 북한 동포들처럼 자유도 없고. 스님 말이죠. 예. 잘못을 저지른 뭐 개인이든 집단이든 예. 인과응보가 있죠. 죄를 받죠. 당연하죠. 지금은 우리 어머님이 지금 88이거든요. 제가 이제 출가하고 할 때도 어머님, 부모님 속도 많이 썩이고 예, 좀 막 예. 그렇게 했어요. 어렸어도. 어머님이 그러시. 지금은 옛날에는 죄 지으면 죽어서 받는다는데 요새는 살아서 받는다더라. 대명천지가 됐기 때문에. 아니 인과법이 부처님 법의 핵심인데 콩 심은데 콩이 나야 되는데 네. 지금 저 사람들은 팥을 심어놓고 콩이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벌거벗은 임금님 꼴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도취돼가지고. 그러니까 언론이면 막 무슨 나팔수가 돼가지고 그렇죠. 언론에서 그 비판해서 꽂아줘야 되거든. 비판해줘야 되거든. 그래야 이게 잘못 갈 때 이게 제대로 잡아지는데 다 박수 치고 있어요. 정권이. 오히려 윤창중 그 우리 대변인 같은 이런 TV. 네. 이제 그 유튜브가 대사락에서 저도 스님 뭐 하고 있냐고. 그렇죠, 그렇죠. 해서 저도 금강철퇴라는 그렇죠. 방송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스님이 금강철퇴라는 유튜브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좀 많이 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니 예, 그리고 예. 또 이게 있어요. 불교 살불살교라는 화두가 있거든. 불교는 자비의 종교인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제가 그거 아주 벼락 같은 얘기인데 이것은 역설적인 얘기예요. 네. 근데
지금 형색이나 모양이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부처님다운 부처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다 가짜들이란 말이야. 그 풀어야 돼요. 임금님도 가짜 임금이 있잖아요. 예? 스님 문재인의 말로 예. 그 말로라는 게 꼭 나쁜 의미는 아니니까 예. 그 말로를 어떻게 예상하세요? 뿌린 대로 가는 건데 참 답답해요. 캄캄합니다. 이 밝아야 되는데 아하. 예? 캄캄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훤해지거든. 아, 처음에는 캄캄했는데 지금 훤해지고 있어요. 갈수록. 응? 예. 네. 저 그렇게 됩니다. 빨리 이 정권이 조금이라도 밝아지려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해야 되는데 쉽게는 안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그렇죠. 캄캄해지는 거예요. 예? 1원 한 푼도 안 받았는데 경제적 공동체? 그러면 김경수하고 문 대통령은 그럼 이심전심법이네? 예? 그렇죠. 그러면 경제적 공 더 가까운 거예요. 예? 그 바늘과 실했잖아요. 네. 더 이상 그리고 누구야? 국정원장 원세훈 28만 건 가지고 징역 4년 받았어요. 그렇죠. 김경수 8,860만 건인가 가지고 2년 받았어요. 그대로 오면은 300배, 1,200년 받아야 돼요. 1200원 맞아야지. 그것보다 더 엄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워터게이트 알죠? 예, 예. 닉슨에 도청해가지고 그 사소한 것 가지고도 하야를 했는데 이것은 드루킹 댓글 조작은요. 이건 민주주의 공정 선거 이거 다 파기시킨 거예요. 다 박이신 거예요. 예. 이게 보통이 그러니까 지금 3S라고 네. 이게 지금 돌리지 않습니까? 여론을 언론에서 지금 그렇지. 섹스 스포츠 스크린인데 지금 막 동영상 갖고 막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김학의 차관 10년도 더 된 그렇지. 설사 그런 일이 있다선 치더라도 이 남자 세계에서는 옛날에는 다 배꼽 밑이는 얘기하지 말자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솔직히 인터넷 초등학생들도 미국의 섹스하는 동영상 말하고도 이거 천지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인터넷 보면은 그런 건 말 한마디도 않고 어때요? 제 말 틀렸어요? 이런 시대인데 통탄할 일이죠. 참 죄송합니다 그런 예, 말에서. 예, 예.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적나라한 이 예, 예. 허심탄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다른 뜻은 없어요. 예. 참여합니다. 그런 말. 네. 예. 항상 참여를 해야 된다. 예, 예. 유니카스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렵게 우리 전라북도 마이산에 계시는 우리 행동하는 스님, 우리 성호 스님을 모시고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정치는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놓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제 가슴에 박히는 그 말씀은 인과응보다. 예, 예. 예, 그게 참 오늘 가장 저한테는 인과 역연. 예, 참 확실하다. 네, 인과법까지 확실한 게 없다. 네. 콩 심은 데 콩나고. 그렇습니다. 정말 깊이 가슴에 박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큰 위로가 되고 또 대한민국 애국 보수 우파 태극기 국민들이 큰 용기를 얻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유, 부끄럽습니다. 인과응보. 여러분, 인과응보 사필 규정 예, 이 사자성어를 믿으면서 이 어려운 혹독한 정치적 시련기를 반드시 견뎌내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호 스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부주검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합니다. 아무리 네, 겨울이 춥고 혹독해도 봄은 오고 네. 꽃은 피게 돼 있습니다. 새가 운다고 하는데 우리 정서가 singing a song, 네. 새가 노래한다. 네. 이런 또 때가 희망을 가지고 예, 예. 살아보면은 그 혹독하고 힘들었던 날이 참, 예. 그 참 보람됐다는 걸 느낄 날이 올 것입니다. 예, 예. 또 가을이 되면 또 결실을 맺고 네. 씨도 안 뿌리고
태풍도 폭풍도 없이 하면 이게 곡식도 야무러지지 않고 네.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항상 기대, 희망을 잊지 마시고 아무리 힘은 들면 힘들수록 예? 어둠이 짙으면 새벽은 더 가까이 오는 법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입으로 지은 죄. 우리 연부를 하거나 할 때는 스님들이 수리수리라고 들어봤죠. 네. 마수리. 정구업제는 입을 깨끗이 해야 된다. 또 제가 구업을 많이 짓고 말았습니다. 그럼 참회. 예? 아무리 잘했어도 우리는 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뭐 가식적인 진심으로 부처님 법은 참회법입니다. 예? 저도 참여하고 우리 유정자들도 다 참여하고 우리 전 국민이 예, 참여를 하게 되면 예, 좋은 이 나라가 끊임없이 우리 선열들 호국 영령들 우리 후대 만대까지 이 태평성대를 예, 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24시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바하 고맙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